대협 시청자 일성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철강과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일성건설 관련해서 또 중요한 호재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과거에 해당 이슈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주택 관련된 이슈 오늘 함께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또 주가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미치는지까지 함께 좀 살펴볼 예정이니까 영상 좀 집중해 주시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 총선 관련된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주요 내용들이 뭐 몇 가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이 일성건설 관련된 중요 내용은 이 바로 국민주택이죠. 이 국민 거주 관련된 이 부분을 이 국가가 책임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이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 내용이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때 21년도였죠. 총선이 아니고 이제 대선 당시에 해당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함께 보게 되면 이 일성건설의 가장 역사적인 신고점에 대한 부근이 이 7,500원, 7,900원, 8,000원대 가까워졌던 이 구간이 21년도 뭐 때문에 나왔다? 이 대선 관련된 정책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한 차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내용을 보게 되면 여야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이 부동산 가격 잡겠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이 주택 공급하겠다, 기본 주택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정책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해당 내용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해당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뭐 주가가 현재는 큰 상승이 안 나오고 있고 2% 이렇게 약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자, 이번에 이렇게 총선 관련돼서 특히 시장을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습니까? AI랑 이 반도체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여기에다 쏠려 있다 보니까 유독 이번 총선이 좀 주목을 받지 못한 해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한 이 기본주택을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이 기본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니라 이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일단은 첫 번째가 이 기본주택 관련 법안이 이 국회 문턱도 못 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도 있고 뭐 딱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때 21년도 당시에도 이때 주가가 크게 왔을 때도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정책을 밝혔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실현이 크게 되고 있는 부분도 없고, 근데 이번에는 얼마를 밝혔냐? 100만 호를 밝혔어요. 많이 줄인 수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특히 얘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서울과 그다음에 수도권 위주로 이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 문제가 이 서울에 특히 공공으로 분양할 만한 부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어디다가 과연 끌어와서 정말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또 이슈를 조금 덜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이슈들이 좀 더 받으려면 저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정말 지원을 할 건지, 그리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해나가겠다라고 확신이 좀 들게끔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이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 투자하는 또 이 주주분들로
주주분들도 이거에 대한 말을 좀 믿고 더 확실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급이 들어올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이 4월에 대한 총선 기대감이 없어진 건 아니라서 계속해서 이 기본주택 그리고 정책들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 저는 이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고금리 때문에 이 건설주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또 전망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현재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한 이유로는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건설 착공 사이클이죠. 이 부분이 언제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24년도 하반기가 지나는 25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세가 될 전망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결국 금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금리 역시 이번 연도 하반기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이 또 국민들 표심 신경 써야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거 두 개가 합쳐지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27년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우리나라 대선이에요. 다른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선이 있는데 자, 보통 정책주가 이렇게 21년도에 있었으면 언제부터 움직이냐? 1년, 2년 전부터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정책도 이 기본주택이라던가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뭐 이 건설 관련된 분명히 이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정책주로 이 일성건설이 분류가 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높은 구간에서 잡고 계시는 주주분들 있죠. 저는 25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좀 참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것 같고 25년이 지나는 구간부터 그러니까 24년 오늘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으로 회복세에 대한 주가가 나타날 것 같고 27년에 대한 대선 이슈와 테마까지 있기 때문에 정책주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장기적인 전망까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쏠리고 있는 구간이라서 뭐 지지선이라던가 이런 게 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구간에서 좀 지지가 될지는 확인이 된 다음에 제가 이 가격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성건설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필요한 내용들 전달해 드릴 테니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